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시민들은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마을 전자상거래를 으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시정 만족도는 이들 정책을 비롯한 긍정평가가 85.9%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정책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점이 앞으로의 익산시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익산 시민은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이로움 지역화폐는 95.6%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와 학교급식 직영 등을 포함한 먹거리 선순환 정책이 95.1%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면서 연간 30억 원 이상 매출에 입점 농가는 1,12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학교급식 직영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급식 안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이들 정책을 으뜸 정책으로 꼽은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피부로 체감됐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익산시 정책 설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95.6% 정도 긍정평가를 갖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중에서는 그게 아마 제일 높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뚝심 있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외에 익산 시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10대 정책을 보면 다이로움 택시와 취업박람회 정례화 94.2%, 이웃의 돌봄단과 나눔 곳간 운영 92.1%,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91.9%, 국화축제 등 관광 활성화 정책 89.9%, 녹색 정원도시 정책 89.9%, 청년 지원 정책 84.9%, 주거 공급 정책 81.5%, 공무원 친절 개선도 75.3%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익산시정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긍정평가가 85.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 조사 때보다 4.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익산시청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마 85% 정도, 85.9% 정도가 아마 긍정평가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조사보다도 한 4.8% 정도가 좀 수치가 높아진 상태고, 앞으로 익산시는 조사 결과를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 시민 정책 만족도 조사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19세 이상 6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전화 여론조사를 혼합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99%입니다. 기업에 공급된 익산 지역 쌀이 2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CJ와 하림 등 기업에 공급된 쌀은 21만 톤으로 경제적 효과는 3,30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는 내년에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인 4,350헥타르로 늘어나며 전체 쌀 생산량의 36%인 4만 2천여 톤이 기업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만 68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익산 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은 6만 7,492명으로 지난해 전체 방문객보다 40%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방문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다이로움 시골여행 상품 운영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지도사와 파티 플래너 등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시가 제안한 도시숲 조성 사업이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장 20년 동안 철도 유휴부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돼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40억 원을 투입해 설계 단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철도 유휴 부지는 인화동 준공업 지역 일대로 전라선이 폐선된 이후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익산 중앙동은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을 중심으로 중앙동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시의 야간 콘텐츠와 역 주변 상권,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3일 중앙동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문화관, 익산 근대역사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된 익산 중앙동 일대. 하지만 KT 빅데이터에 따르면 중앙동 18시부터 24시 사이 유동인구는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철도 이용객을 활용해 중앙동 야간구역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익산시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 경관 사업과 중앙동 인근 상권,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사업은 했는데 통합적으로 시행이 안 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익산역 한 달 평균 이용객은 24만 명입니다. 하지만 역 앞은 어두운 편입니다. 김세만 대표는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 서동축제, 문화제 야행 등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역 앞에서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 앞에 미디어 파사드, 테마 조명 등 경관을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야간 경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외곽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행할 때 중앙시장을 생각하면서 원도심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또한 성심식당, 대일분식 등 역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맛집을 30분과 1시간 내에 방문 가능한 가게인지 분류해 역 환승 이용객들도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플리마켓 등 청년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 버스킹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아주 자유의 거리 공간으로 로드샵 같은 거죠. 보니까. 중앙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 관광 방안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문화유산 분야 사업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우수 지자체 선정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청상 수상, 문화영향평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휩쓸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문화마을 2구, 문화도시 3355, 문화거점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익산 신흥공원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정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을 다이로움 시민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학계와 가든 디자이너 등의 전문 의견을 수용해 정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떡 선물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A씨는 행사를 맡았던 보조사업자가 감사의 뜻으로 준 떡 2박스를 거절했지만 이 사업자가 사무실에 떡을 두고 가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떡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선물 제공자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 제공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 함열 농공단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착공됐습니다. 이 캠퍼스가 오는 2025년 완공되면 벤처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연구실뿐 아니라 자금과 컨설팅 지원도 가능해져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함열 농공단지, 전체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캠퍼스는 26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완공 시기는 2025년으로 캠퍼스 내부에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30개 기업을 선발해 창업 상담과 자금, 컨설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창업 기업 입주를 해서 신기술 개발부터 판로 개척, 민간 투자 유치, 해외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캠퍼스의 다양한 지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가장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운영을 할 때 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산시는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단지 캠퍼스를 착공이 되죠. 그다음에 바이오 농정국이라고 또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오산단도 바이오 3단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의 밑거름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익산 웅포면 곰개나루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인 곰개나루 복합문화센터는 39억 7,400만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에는 식당과 다목적실, 휴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시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됐고 전시 판매장과 라이브 방송실, 근로자 식당, 체력 단련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전시 판매장과 라이브 방송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직접적인 매출 활동과 연계됩니다.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1920년대 후반 1위 익산의 항일 독립운동 가치를 알리기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1위 익산의 독립운동과 인물들 포럼에서는 독립운동 청년회, 전북의 독립운동과 기자운동, 1927년 1위 신간회 사건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임혁근 열사 친손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시는 향후 포럼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인화동 소재 허영근 약국이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난방유지원에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허영근 약국은 인화동 착한 가게 10호점으로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 큰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여러 기부단체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어우름 봉사단이 후원받은 연탄 9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봉사단은 연탄이 꼭 필요한 저소득 세세대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대별로 300장씩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